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노인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최신 지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증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토탈 콜레스테롤 200, HDL 콜레스테롤 40, LDL 콜레스테롤 128이면서 SBP는 136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흡연, 당뇨, 고혈압, 조기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은 없으신 분입니다. 키는 165cm에 체중 65kg이십니다. 두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고혈압약 복용 중이시면서 비흡연자입니다. 혈압은 136에 85, 토탈 콜레스테롤 220, HDL 콜레스테롤 40, LDL 콜레스테롤 130이시면서 당뇨나 조기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은 없으신 분입니다. 키는 170cm에 체중 82kg로 BMI 28.4이신 비만하신 분입니다. 앞서 이 두 증례의 분들에게 스타틴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증례이신 분에게는 아스피린도 필요할까요? 두 번째 증례이신 분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카로티드 도플러에서 칼시파이드 아스로마가 발견되었습니다.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는 칼시파이드 플락이 LAD와 LCX, RCA에 발견되었습니다. 칼슘 스코어링은 118.2점이었습니다. 증례 입원 환자분에게 스타틴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아스피린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분에게 스타틴을 처방한다면 어떤 스타틴을 어떤 용량으로 처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목표는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상지질혈증 진단과 치료의 목표는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즉 ASCVD 예방입니다. 따라서 ASCVD가 이미 있으신 분이면 대부분의 경우 ASCVD 예방약이 필요하고 ASCVD가 없지만은 고위험군인 경우에도 ASCVD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 진료를 위한 첫 단계는 이분이 ASCVD, 죽상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이신지 아니면은 죽상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신 분인지를 평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심혈관계 위험 요인 평가가 필요한데요. 이전에는 프레게멈 리스크 스코어가 사용됐지만은 근래에는 대부분 콜드 코호트, 풀드 코호트 이퀴션인 ASCVD 리스크 캘큘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검색창에 ASCVD 리스크 캘큘레이터, ASCVD 리스크 에스티메이트를 치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은 인종적인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인종적인 차이를 반영한 리스크 캘큘레이터가 좋은데요. 현재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종적 차이를 반영한 리스크 캘큘레이터로서는 큐리스크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큐리스크3, 큐리스크를 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 인종은 이스트 아시안으로서 큐리스크3에 인종을 대입할 때는 차이니즈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에 따라서 이상지질혈증 진단과 치료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미 ASCVD가 있으신 분이면은 LDL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는 70 미만이고 넌 HDL 조절 목표는 100 미만, 아포리포프로테인 B 조절 목표는 8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미 ASCVD가 있는 거에서 추가적인 다른 위험 요인이 동반되신 분 같으면은 더 철저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는 55 미만, 넌 HDL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는 80 미만, 아포리포프로테인 B 조절 목표는 70 미만이 됩니다.
이미 ASCVD가 발생하지는 않은 그냥 1차 예방을 위한 분 같으면은 ASCVD 리스크 캘큘레이터를 사용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평가해서 10년 위험도가 10에서 20% 사이면은 LDL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를 100 미만, 넌 HDL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를 130 미만, 아포리포프로테인 조절 목표를 90 미만으로 잡게 됩니다. 여러 지침마다 권고하고 있는 목표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은 CVD 리스크, ASCVD 리스크에 따라서 조절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이미 ASCVD가 있으면서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더 철저한 조절을 권고하고,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처럼 철저한 조절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ASCVD 리스크에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진료 지침의 첫 발은 2013년 ACC/AHA 가이드라인에서 내딛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상 지질혈증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로 ASCVD 예방을 내세웠습니다. 이전 지침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감소를 목표인 것처럼 표가 적혀 있었지만은 2013년 ACC/AHA 가이드라인 이후로는 ASCVD 예방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ASCVD가 있는가, 그리고 ASCVD 발생 위험 요인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상지질혈증 진단과 치료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ASCVD 예방 효과가 증명된 스타틴이 1차 치료제로 권고됩니다. 따라서 스타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약이라기보다는 ASCVD 예방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타틴으로 ASCVD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적절한 강도의 스타틴을 처방하자가 2013년 ACC/AHA 가이드라인의 주된 논거입니다. 2013년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타틴 복용군으로서 4가지 고위험군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ASCVD가 있으신 분이고, 이 경우는 2차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을 복용해야 되겠고, 다른 위험 요인을 크게 고려할 필요 없이 이미 ASCVD가 있는 것만으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스타틴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90이 넘을 정도로 LDL 콜레스테롤 하나만으로도 고위험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스타틴이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ASCVD 고위험군으로서 인정이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40대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70 이상인 경우가 그룹 3로 분류가 되어서 대부분의 당뇨 환자에게 40세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 70 이상이면 스타틴이 권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CVD 리스크 캘큘레이터로 10년 ASCVD 리스크가 7.5% 이상인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이 2018년도 진료 지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의 첫 단계는 이분이 클리니컬한 ASCVD, 심뇌혈관계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하고, 클리니컬한 ASCVD가 있으신 분이면은 2차 예방을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스타틴이 권고가 되고 철저한 조절이 권고가 됩니다. 현재 클리니컬한 ASCVD가 없으신 분이면은 1차 예방을 위한 접근이 권고가 되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90을 넘으면 대부분의 경우 스타틴이 권고가 되겠고, LDL 콜레스테롤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CVD 발생 위험 요인들에 따라서 접근이 권고가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70에서 190 사이인 경우에는 당뇨 유무에 따라서 당뇨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 스타틴이 권고가 되겠고, 당뇨가 없는 경우에는 10년 ASCVD 리스크를 평가해서 ASCVD 리스크가 5% 미만인 저위험군이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우선적으로, 5에서 7.5% 사이면은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7.5에서 20% 사이면은 중등도 위험도로 보고 대부분의 경우 스타틴 처방을 권고하였고 10년 ASCVD 리스크가 20%가 넘는 경우에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권고하였습니다. 자, 그럼 증례 1을 보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시고 토탈 콜레스테롤 200이시고 LDL 콜레스테롤이 128이신데 이분에게 과연 스타틴이 필요할까요? 현재 이분은 심혈관 질환이 없으시고 ASCVD가 없으시기 때문에 리스크 캘큘레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ASCVD 리스크 캘큘레이터에 이분의 정보를 넣어보면 10년 ASCVD 리스크가 30%가 나옵니다. 다만 인종적인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사이트의 내용에서도 이스트 아시안 계열은 이 리스크 캘큘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위험도가 과대평가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ASCVD 리스크 평가 후에 공고한 내용을 보면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을 고려를 하는 것을 공고하였고 다만 클리니컬 어세스먼트와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베너핏과 리스크를 같이 고려해서 결정하라 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려할 점은 2013년 ACC/AHA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0년 ASCVD 리스크에 따라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면 한국인의 경우 60세에서 75세이면 75% 정도가 스타틴 권고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10년 ASCVD 리스크를 평가할 때 나이가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인데 나이가 60대 이상인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분들이 10년 ASCVD 리스크가 7.5%가 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ACC/AHA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스타틴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과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적인 차이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휴리스크3가 인종적인 차이를 잘 반영한 캘큘레이터입니다. 증례 1번 환자를 큐리스크3에 일반 백인으로 가정하고 캘큘레이터를 하면 10년 ASCVD 리스크가 30%로 풀드 코호트 이퀴션에서 제시하는 즉 A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리스크와 거의 비슷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인을 대표하는 차이니즈로 넣고 계산하게 되면 10년 ASCVD 리스크가 20% 정도로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종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고려할 점은 증례 1번처럼 위험 요인이 적은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ASCVD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코로나리 아테리 칼슘, 관상동맥 칼슘 점수인데요. 노인인 것 때문에 10년 ASCVD 리스크가 높게 계산은 되더라도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0점이거나 코로나리 CT 안조에서 플락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위험 군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스타틴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중년 성인의 경우에도 10년 ASCVD 위험 요인이 5에서 7.5% 정도로 경계 정도이면 이런 코로나리 아테리 칼슘 스코어링이나 카로티드 도플러 등으로 아스로스크로티드 플락이 있는지 확인하면 스타틴을 쓸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수진자는 마침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건강검진에서 카로티드 도플러와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받으셨는데 이 두 가지 검사에서 플라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나이 때문에 ASCVD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기는 했지만은 현재 플락이 없기 때문에 스타틴은 굳이 처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고지혈증 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은 업데이티드 ATP3 기준인데요. 2013년 미국 ACC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 LDL 콜레스테롤 혈증에서 위험 요인에 따라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스타틴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일 때 고지혈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상동맥 질환 또는 말초동맥 질환이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 질환, 당뇨병인 경우에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100을 넘을 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급성관동맥 증후군의 경우에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70 넘으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험 요인을 보면 흡연, 고혈압,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조기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 그리고 나이가 있습니다. 정례 1번 환자를 대입해 보면 이분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위험 요인이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때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정례 1번 환자분은 LDL 콜레스테롤이 130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급여 기준으로도 스타틴 처방이 하기 힘든 경우였습니다. 다만 정례 1번 분이 코로나리 CT 안지오나 카로티드 도플러에서 플라악이나 아스로스크로시스가 발견이 되었다면 그 상병을 넣고 스타틴을 처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중성 지방 혈증의 경우에는 혈중 중성 지방이 500을 넘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위험 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중성 지방이 200을 넘으면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수진자에게서는 나이 외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별로 없고, 카로티드 도플러나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플락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스타틴 같은 약물 치료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우선적으로 권고해서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하시고 절주하시고 금연을 유지하시도록 말씀해 드렸습니다.